이제 이거 풍산개예요, 풍산개. 네. 아, 풍산개예요? 풍산개, 풍이라고 해서 풍이. 와, 진돗개, 진이. 오. 북을 상징하고, 이건 나무를 상징하고. 이것을 대학생들한테 공모전을 해가지고, 이게 대상 받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 풍이와 진이를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퍼포먼스 있잖아요. 릴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부터 아프리카, 동남 싹 지금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님의 어떤 지금 누가 보고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공동 유네스코 등재를 하자고 했다가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누가 ITF 쪽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제3국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또 유네스코 쪽에서 유네스코의 힘이 어디에 있냐? 지중해에. 그래서 그분들이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15분은 만델라로부터 해서 막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15명 중에 피티 뮤니즈가 들어가 있는 거기서도 피티 뮤니즈가 좀 그 파워가 수석 그 회사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모든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태권도인들이 사랑받는 김은영컵 대회를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컵 화이팅! 거기까지 과정이 쉽지도 않았고 또 김은영컵 대회라는 이 김은영 총재님, 전 총재님에 대한 또 대위를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 사무처장 또 기술심의일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대위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개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가해서 대성황리에 잘 지금 그 얘기하더라도 세 분이 다 말씀을 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IOC의 전통은 스피치가 짧고 옷이 좋고 음식이 좋고 술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인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바깥 소울올림픽은 우리나라를 바꿔놨습니다. 전방에 있던 분단된 아직 개발도상에 있던 한국이 이 평화시의 최대 종합재정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12년 만에 올림픽을 제일동성을 앞에가지고 또 우리 스포츠가 또 경제가 세계를 향해서 정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주신 많은 일찍 스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무주에서 김은용컵 대회 세계 대회로 개최됐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잘 되셨잖아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작년에 김은용 스포츠위원장으로 3대 위원장으로 취임식을 했어요. 네.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년간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김은용 스포츠 위원회 자체에서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에 그 이제 새롭게 출범식 겸해서 네네. 대회를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과연 이 대회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태권도인들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굉장히 완 스포트라인을 이렇게 했어요. 네네. 일부에서는 거의 다 못 온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다. 자, 문제는 뭐냐? 김은용 스포츠위원회에서 하는 김은용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는 좀 그 지자체라든가 그동안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문체부에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무주군하고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대회를 이제 치렀는데 거기까지 과정이 쉽지도 않았고 또 김은용 컵 대회라는 이 김은용 총재님, 전 총재님에 대한 대회를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그 대회를 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 과연 그 김은용 컵 대회가 여러 가지 지금 악조건이 있는데 과연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 사무처장 또 기술심의의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대회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개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가해서 대성황리 잘 네. 한 3,000명 가량 선수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아실 부분은 저희들이 3,000명을 한 것은 사실은 3,000명이 아니라 4,000명, 5,000명, 6,000명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0명이 넘었으면은 우리가 대회를 치르는데 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는 외국에서 오면은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경기장까지 이제 선수들 또는 코치 감독들을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4, 50만 원 정도만 옛날에는 됐어요.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한 8, 90만 원 거의 이것저것 따지고 한 100만 원을 들여야 한다고죠. 그렇게 되면은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할 때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선착순 3,000명 해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조건을 많이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좀 경제적인 그런 것이 좀 넉넉하고 또 여러 지원들이 많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확장을 시켜서 인원수라든가 나라 개국도 사실은 어려운 나라 있잖아요. 네네. 이런 나라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서 좀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싶고 그런 선수들은 여건이 되면은 그분들을 대회를 참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후원금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지금 많이 내년에는 좀 많이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한리닷컴 우리 전경수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무려 물품을 3억 원어치까지 이렇게 물품을 지원해주고 또 그 많은 기업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우리 이번에 대회장을 맡으신 우리 장대식 우리 그 기호재단 넷제로 1050 이사장님께서도 지원해 주시고 또 태권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이 그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앞으로 이 대회를 보고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되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년 대회에는 좀 열악한 나라에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60개국이었는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게요. 태권도 올림픽이 되겠네요. 아시겠지만은 김은용 우리 전 총재님께서는 그 태권도 국기원 세계 본부를 설립했어요. 또 세계 태권도 연맹 WT를 창설했고, 또 대한 태권도 협회회장을 수차례 걸쳐서 했고, IOC 올림픽 뭐 했잖아요. 부위원장도 하고. 근데 그분은 스포츠 태권도 창시자예요. 이분이 올림픽에 태권도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태권도 세계화가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잊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전 세계 태권도의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213개국의 그 태권도 그 회원국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김은용 총재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태권도 세계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하나 되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장 그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60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무주 태권도원에 방문을 해서 대회를 치렀을 때 가슴이 참 뿌듯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한 게 과연 몇 개 나라가 참여를 할 것인가. 우리 국내에서 선수들은 많이 수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60개국이 나라가 참여를 해준다는데 굉장히 마음이 벅찼고 또 거기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우리 그 집행부 우리 사무총장 임재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인데 참 뜻이 깊었고 기분이 좋았고 좀 마음이 조금 협조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 대회를 할 때 열악한 환경 속에 서다 보니까 장비 부분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고 그렇지만 초창기에 빨리 그것을 캐치를 해서 대회할 때 걱정이 좀 됐었는데 우리 그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서 대회를 잘 치렀는데 하여튼 그 이 무더위에 태풍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좀 너무 무더웠는데 맞아요. 다행히
이런 것들을 잘 해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걸 잘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네. 태권도 정신이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태권도 정신 아시죠? 백전불굴의 정신. 그 태권도의 특별한 정신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지는 또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다양한 경기 부문을 포함해서 이번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 세계 태권도의 그 승인대회예요. 대한태권도협회, 그다음에 아시아연맹, 세계연맹의 승인을 거쳐서는 올림픽 나가면은 그 포인트 점수가 올라가는 대회인데 그건 엘리트 선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는 또 생활체육을 해서 올림픽에 안 나가는 선수들, 못 나가는 선수들을 위한 저희들이 또 대회를 이번에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는 이 확장을 해서 전 태권도인들 남녀 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이부터 네네. 실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앞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태권도의 정신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 태권도를 하니까 인성이 좋아지고 또 성격이 활달해지고 그러다 보고 하니까 연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태권도를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태권도를 한 사람이 정신건강에 또 애들 발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태권도 인구가 굉장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원인을 이제 파악해 본 결과, 태권도를 배운 어린이들이 이제 인사성이 밝고, 예의가 바르니까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예의가 바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운동보다도 이제 인성에.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보니까 태권도의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태권도인들이 지금 확장이 돼서 제2의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태권도 내가 초등학교 교직을 24년 6개월 했어요. 내가 교감 선생으로 예편을 했는데 저도 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시간과 애들 가르치는 그 시간 있잖아요. 네네. 일반 시간 네. 봤을 때 이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태권도 정신을 이렇게 할 때는 애들이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만의 뭐 특별한 매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체육관 사범 관장님들 있잖아요. 네. 보면은 학교에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교사분들이 애들 이런 인성교육이나 이런 데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교육하는데 별로 담임선생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선생님들은 잘못을 만약에 저도 교직을 했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하고 좀 엄격하게 한다면은 잘못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어린이가 집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선생님에 대한 언어 폭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태권도 도장에서는 솔직히 엄격한 게 먹힙니다. 제가 외국에서 보니까요,
외국에서도 그게 먹혀요. 그건. 또 부모님들이 또 그것을 굉장히 그 교육에 대한 태권도 교육, 정신 교육에 대한 것을 특히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걸 더 높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높이 평가하는구나.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범님에 대한 존경심 있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강해요. 교사님들보다도 태권도 사범님인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 이분들의 교육이 더 잘 먹히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확실히 태권도가 이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스포츠인데 반해서 정신적인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스포츠인 것 같아요. 태권도가. 예. 그리고 한국의 정신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운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에 따른 올해 또 7월 달에 키틴 무뇨즈 네, 그분하고 그 불가리아 공주하고가 또 한국에 오시기도 했었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 유네스코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된 동기가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태권도를 제일 첫 번에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말로만 되어 있는 국기 태권도. 그때 김은용 총재님이 계시지만 김은용 총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께 국기 태권도 회유를 받았는데 그게 말로만 된 국기 태권도지 법률로 국기 지정이 안 된 국기 태권도로 흔히 말하면 씨름이나 뭐 축구나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건데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태권도인들은 태권도로 국기를 지정이 돼 있는지 알았지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애들 가르치면서 태권도, 국기 태권도 하면서 가르치면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기 태권도로 안 돼 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한국의 유산 조사 발굴 과정에서 네.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은용 총재님께 찾아갔죠. 총재님, 태권도가 법률로 국기로 지정이 안 됐는 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러면서 이건 법률 국기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다 국기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법률로 국기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도와준다. 그래서 제가 상임 고문패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국기 태권도 지정하는데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국기 태권도를 김은용 총재님의 정신적인 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해가지고 당시 이제 이동섭 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국기로 지정이 됐는데 자, 국기 태권도로 됐어요. 네. 이 국기 태권도 뒤는 과정에서 제가 유네스코를 알게 됐어요. 이것은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국기 태권도를 유네스코 등재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때는 유네스코 등재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기 지정만 생각했었지.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느 날 씨름이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기 태권도 회유를 김은용 총재님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네. 태권도가 국기로 이제 지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 있고, 그런 이것을 씨름보다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겠다. 그 당시 대통령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에다가 태권도를 유네스코로 등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빨리 태권도를 유네스코 등재하라.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태권도를 들어갈 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태권도는 역사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태권이 지금 유네스코 등재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걸치다 보면 옛날 그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힘들어요. 100년 걸 가지고 흘러다 보면 2023년에 그 100년 뒤로 가면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 태권도 역사가 있어요. 태권도 역사는 솔직히 태권도라는 명칭이 떨어진 것은 그 1950년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들어가기보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순서상의 절차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돼 있든가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면은 또는 시도 지방 무형문화재가 돼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하는데 태권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라. 요때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전라북도에서 태권도 국기 지정하러 다닐 때, 그때 그걸 들어서 그때부터도 국기 태권도로 이제 유네스코로 국기 태권도 유네스코 이걸 생각을 한 것이지. 그러면서 받아들였는데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도 지방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시켰어요. 국가무형문화재는 여러 가지 힘들으니까 거기에서는 중간에 지금도 되네 안 되네를 떠나서 좀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지.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국가무형문화재는. 시도 그렇죠. 지방문화재가 돼 있으니까 유네스코 등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거지. 응?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저도 유네스코 등재를 해야겠다는 이 과정에서 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수습이 된 거야. 수습이 됐는데 이 시점에 제가 2019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태권도는 크게 WT와 ITF가 있잖아요. 네네. ITF, WT, 국제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맹. 이게 이 국제 기구잖아요. 네네. 있는데 어느 날 ITF 공보위원실을 찾아왔어요. 대표를 찾아와서 대한태권도협회 찾아와서 태권도를 남북으로 공동으로 유네스코를 한번 등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남북이라는 생각을 않고 그냥 태권도를 유네스코 등재하자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네네. 아니 그때 왜 남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해야 하냐? 그냥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하면 되지. 그러니까 남북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 등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씨름을 얘기를 한 거지. 씨름이 제일 첫 번에 북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유네스코 대사 거기다가 본부에다 넣었단 말이죠. 네. 이것을 우리 정부 쪽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남측에서도 등재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본부에 북이 먼저 했죠. 네. 남측이 했죠. 네. 우리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네스코 정신에서는 두 개의 분쟁이 되면은 반납이 안 돼요. 자, 그럼 태권도도 우리가 하면 또 북측에 들 거 아니냐. 그렇죠. 분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북측에서 했는데 남측에서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물어봤죠. 또 씨름했던 분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판례가 되니까 자 씨름이 이제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되게 생겨서 하려면 공동으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남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사를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북측에다가 공동으로 하자. 그래서 남측과 북측이 같이 아마 밀사가 서로 합의하에 해서 유네스코 등재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측만 등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북측에서 하면은 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이걸 같이 하자는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꼭 유네스코 등재를 그렇게 같이 해야 하는가를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구관님이 이렇게 하는데 태권도를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네. 남측만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면은 이 상황에서는 힘들다. 않는 것이 낫다라는 그 약간의 언지를 줬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유네스코가 들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2년에 하나씩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태권도가 들어가면 23번째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러면 23번째면 2년에 한 번씩이면 46년이야. 아, 46년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46년 걸려서 유네스코 성지하려면은 내가 나이가 몇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으로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가 있다는. 오. 46년 걸릴 거 1년에 한 번은 더. 그런데요. 과연 북측에서 호응해 줄까요? 그런 거예요. 공보위원이 이제 왔으니까 내가 이제 확인하고 같이 대화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자, 남북한으로 공동으로 유네스코 등재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면 등재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할 때, ITF 태권도와 WT 태권도는 품새 이런 것들, 겨루기도 다 틀려요. 근데 씨름도 그랬더라고. 씨름도 북의 씨름과 남한 씨름과하고 서로 틀리더라고. 삿바보트가 틀려. 그게 우리도, 그쪽은 북측 것을 유네스코 본부에다 넣고, 남측은 남측의 유네스코 본부에 넣고, 북측은 문화 보존지국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넣고 우리는 문화 재청에서 넣었어. 근데 그 당시에 서둘러서 유네스코 등재를 시켰어. 근데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은 뭐냐. 태권도는 글로벌화돼 큰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씨름은 우리나라에 국회 있지만 그렇죠.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WT, ITF 내용을 똑같이 만들어서 태권도의 그 문화적인 가치로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힘들어. 문화적인 가치로 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남한의 대표, 북한의 대표 사인해서 올리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다 이거요. 연구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